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채널 진짜 이야기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단순한 소문이 아닌 숫자와 스토리로 검증한 초특급 이슈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충격 공개 미스터 트롯 1탑 7가수들의 초호화 저택 랭킹. 진짜 성공자는 누구? 화려한 무대 뒤 그들이 선택한 집에는 어떤 가치와 전략이 숨겨져 있을까요? 가격만 높다고 성공일까요? 아니면 그 공간을 채우는 브랜딩과 라이프 스타일이 진짜 성공을 말해줄까요? 끝까지 보시면 랭킹과 함께 진짜 1등이 누구인지 이유까지 명확히 보이실 겁니다. 지금부터 진짜 이야기와 함께 바로 확인해 보시죠. 7위 김희재 조용함 속에 숨겨진 예술가의 집. 서울 하늘 아래 수십억짜리 펜트하우스와 초호화 빌라들이 끝없이 늘어선다. 그 속에서 유독 눈에 띄지 않는, 그러나 누구보다 단단히 지켜낸 공간이 있다. 바로 김희재의 집이다. 미스터 트롯 1탑 7 중에서도 가장 화려한 무대를 장식했던 퍼포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집을 드러내지 않았다. 방송 예능에 초대된 적도, 매체의 내부가 공개된 적도 없다. 오직 추정과 해석만이 존재할 뿐이다. 위치는 서울 성수동의 조용한 저층 빌라 단지로 알려져 있으며 시세는 약 15억 원대. 그러나 이 공간의 가치는 숫자로만 설명되지 않는다. 김희재는 집을 보여주는 자산이 아니라 숨은 영감의 무대로 만들었다. 다른 스타들이 화려한 인테리어와 펜트하우스를 자랑하며 성공을 입증할 때 그는 노래 한 줄로 진심을 증명했다. 최근 활동에서도 그의 철학은 분명히 드러난다. 지난해 발표한 디지털 싱글은 대중적인 트렌드를 따르지 않고 자신만의 색을 고집했다. 발라드와 트로트의 경계를 오가는 특유의 음색은 조용하지만 깊은 울림을 주었고 팬들은 김희재만의 음악 세계가 드디어 정착했다 라며 환호했다. 음악 방송보다는 콘서트와 팬미팅 중심으로 활동을 이어가며 팬들과의 진솔한 만남을 더 중요하게 여긴 것도 그의 선택이다. 스타 이력시 독보적이다. 화려한 수트를 입고 무대에 오르기도 하지만 무대 밖에서는 담백한 셔츠와 깔끔한 니트를 선호한다. 과시하지 않는 패션은 오히려 그의 매력을 배가시킨다. 광고계에서 김희재를 찾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꾸밈 없는 진정성이라는 키워드는 곧 그의 브랜드가 되었다. 최근에는 소규모 뮤지컬 프로젝트에도 참여해 연기와 노래를 동시에 선보이며 다재다능한 예술가로서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그의 집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추측이 따라붙는다. 음악 전문가들은 흡음 처리가 된 개인 레코딩룸이 있을 것이라거나 한강이 보이는 루프탑 정원에서 가사를 다듬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한다. 실제 내부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렇기에 더 강렬하다. 보여주지 않기에 궁금증이 증폭되고 말하지 않기에 더 많은 해석이 붙는다. 그가 소유한 15억 원대 빌라는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라 그의 내면이 만든 작은 제국이다. 최근 그는 SNS를 통해 일상의 조각들을 팬들과 공유하고 있다. 화려한 인테리어 대신 평범한 머그컵과 직접 만든 커피, 책상 위에 놓인 악보가 등장한다. 그 장면들이 오히려 팬들에게는 값진 보석처럼 다가온다. 왜냐하면 그것이 김희재의 진짜 모습, 성공의 또 다른 얼굴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그의 선택을 브랜딩 전략이라고 평가한다. 자신을 철저히 지켜내면서도 무대 위에서는 누구보다 화려하게 폭발하는 방식. 성공을 보여주기보다 들려주기로 증명하는 그의 태도는 단순히 아티스트의 이미지 관리가 아니라 하나의 철학이다. 그 결과 김희재는 탑 7 중 집값 기준으로는 7위일지 모르지만 음악적 진정성과 예술적 울림에서는 결코 순위로 매길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집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건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섬세한 방어이자 동시에 예술을 위한 선택이다. 그의 팬들은 말한다. 희재의 집은 모르지만 그의 노래가 집 같다. 위에서 흘러나오는 단 한 줄의 멜로디가 수십억짜리 인테리어보다 더 큰 감동을 전해주기 때문이다. 결국 김희재의 공간은 조용하다. 그러나 그 고요함 속에는 연습의 소리, 자작곡의 멜로디,
팬들을 위한 편지가 차곡차곡 쌓여 있다. 보이지 않는 성공을 가장 강렬하게 보여주는 사람, 그것이 바로 김희재다. 그래서 그는 7호이라는 숫자에도 불구하고 독자들에게 묻는다. 성공은 보여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켜내는 것입니까? 6위 장민호 부엌에서 완성한 삶의 품격. 성공한 사람들의 집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흔히 반짝이는 대리석 거실과 호화로운 펜트하우스를 떠올린다. 하지만 장민호의 집은 그 공식을 거부한다. 곁으로 일타 붙일 가운데 6번째 순위에 자리한 그의 공간은 화려한 인테리어보다 살아온 시간의 온기로 채워져 있다. 서울 강남권의 고급 아파트, 시세는 약 18억 물결 20억 원대. 누군가에겐 부의 상징일 수 있지만 장민호에게는 단순히 살아가는 무대일 뿐이다. 그가 방송에서 공개한 집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의외로 주방이었다. 대리석 거실도 고급 소파도 아닌 오롯이 주방. 깔끔하게 정리된 수납장, 2대의 냉장고. 그리고 따뜻한 조명이 어우러진 그 공간은 마치 자신만을 위한 오마카세 레스토랑 같았다. 무대에서 수많은 조명과 카메라 플래시에 둘러싸인 그가 집에서는 조용히 칼을 잡고 재료를 다듬으며 하루를 요리하는 모습. 팬들은 이 장면에서 진짜 장민호를 보았다. 가수라는 타이틀 이전에 인간민호로 살아가는 그의 내밀한 시간을 엿본 것이다. 최근 그의 행보는 이 철학과 일맥상통한다.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보여주는 소탈한 성격, 후배들을 챙기며 트로트의 형님으로 자리매김하는 모습, 그리고 팬들과의 만남에서 보여주는 세심한 배려까지. 그는 화려한 이벤트보다는 꾸준함과 진정성으로 자신의 가치를 쌓아 올렸다. 20년 넘는 무명 시절을 버텨낸 뒤 얻은 성공이기에 그의 한마디와 한 걸음에는 무게가 있다. 음악적으로도 여전히 왕성하다. 최근 발매한 앨범은 트로트 특유의 전통적인 멜로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장민호만의 색깔을 확고히 했다. 콘서트 무대에서는 관객과 눈을 맞추며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때로는 무대 위에서 진솔한 인생 이야기를 꺼내 팬들을 울리기도 한다. 그의 무대는 화려하지 않지만 묵직하다. 주방을 닮았다. 한 끼 식사를 정성껏 준비하듯 그는 한 곡 한 곡을 정직하게 요리한다. 스타일 역시 거칠애보다 내면에 집중한다. 다른 스타들이 명품 브랜드를 과시할 때는 차분한 톤의 수트나 캐주얼 니트로 무대를 채운다. 그 안에 담긴 건 화려한 패션이 아니라 세월이 만들어낸 품격이다. 광고계에서도 이러한 이미지 덕분에 신뢰감 있는 모델로 각광받고 있다. 최근에는 건강식품과 라이프스타일 브랜드의 모델로 발탁되어 무대 밖에서도 성실함과 진정성을 전하고 있다. 지붕이라는 공간도 결국 같은 맥락에 있다. 럭셔리 인테리어를 강조하지 않고 일상을 지탱하는 루틴에 초점을 맞춘다. 팬들은 종종 그의 집을 두고 성공한 사람의 여유가 느껴진다 라고 평한다. 그것은 값비싼 자재나 가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정갈하게 정리된 식기장, 직접 만든 음식이 놓인 식탁, 따뜻한 조명 아래에서 홀로 차 한 잔을 마시는 시간에서 비롯된다. 장민호는 말한다. 성공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있다. 그 말은 곧 그의 집이 증명한다. 20년간 버틴 인내와 꾸준함이 만든 내공. 그리고 이제는 자신을 대접할 줄 아는 여유. 화려함보다 정갈함. 부동산의 숫자보다 삶의 온기를 택한 그의 선택은 곧 또 다른 방식의 성공이다. 그렇기에 6위라는 순위는 아이러니하다. 가격만으로 따지자면 그는 상위권에 들 수 없다. 그러나 그의 집이 전하는 메시지와 상징성은 단순한 금액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 그의 주방은 단지 요리하는 공간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고 팬들에게 진정성이 있는 무대를 준비하는 작은 성전이다. 그곳에서 그는 가수 장민호가 아니라 인간 장민호로 숨쉬며 다음 무대를 기다린다. 결국 장민호의 집은 진짜 성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거대한 펜트하우스보다 정갈한 주방 한 켠에서 삶의 균형을 찾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부자들이 누리는 여유이자 20년의 시간을 견뎌낸 한 남자의 성취다. 그래서 우리는 6이라는 숫자를 넘어 장민호의 집에서 더 큰 울림을 듣는다.
그것은 소박하지만 단단한 삶의 품격이다. 5위 영탁집을 넘어선 작업실, 자유를 산 남자. 미스터 트롯 1 무대에서 가장 강렬한 퍼포먼스를 보여준 가수는 누구냐고 묻는다면 많은 이들이 주저없이 영탁의 이름을 떠올린다. 카리스마 넘치는 눈빛, 무대를 장악하는 에너지. 그리고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같은 히트곡으로 대중의 마음을 흔들었던 그. 하지만 무대 아래에서의 영탁은 전혀 다른 인물이다. 조용하고 절제된 태도, 말수 적은 아티스트. 그 이면을 드러내는 공간이 바로 그의 집이다. 서울 어딘가 20억 원대에 달하는 자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영탁. 그러나 그 집은 일반적인 부자의 집과는 거리가 멀다. 사람들은 종종 그의 집이 어떠냐고 묻지만 대답은 항상 알 수 없다. 방송에 공개된 적도 없고 화려한 인테리어 사진이 SNS에 올라온 적도 없다. 그럼에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다. 그의 집은 넓은 거실보다는 작은 작업실에 더 가까울 것이라고. 기타와 키보드, 마이크와 노트북이 놓인 한 구석, 벽면 가득 채운 악보. 그리고 창밖으로 펼쳐지는 서울의 야경. 그곳에서 그는 펜트하우스의 조망 대신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바라본다. 화려한 인테리어 대신 음악 장비가 집의 중심을 차지한다. 왜냐하면 영탁에게 집은 소유의 공간이 아니라 창조의 공간이기 때문이다. 최근 그의 성취는 이 철학을 그대로 증명한다. 단순히 가수로서 노래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작곡가 프로듀서로서의 역량을 확장해왔다. 직접 작곡한 곡들은 트로트에 국한되지 않고 발라드와 댄스, 심지어 록의 요소까지 담아내며 장르를 넘나드는 아티스트라는 평가를 얻었다. 최근 발표한 신곡은 팬들에게서 영탁표 음악의 진화라는 찬사를 받았다. 단순히 무대를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무대를 만드는 사람. 그의 집이 곧 그 모든 창작의 출발점이다. 방송에서도 그는 남다른 매력을 보여준다.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는 무대에서 볼 수 없는 유머러스한 모습으로 분위기를 밝히지만 동시에 진지한 순간에는 음악에 대한 철학을 진솔하게 풀어내 팬들의 공감을 얻는다. 최근에는 후배 가수들의 앨범 제작에도 참여해 트로트 씬 전체의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이런 다채로운 활동이 가능한 이유는 그가 언제든 돌아가 집중할 수 있는 자유의 공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영탁의 집은 단순히 비싼 부동산 자산이 아니다. 그는 펜트하우스를 사지 않았다. 대신 더 큰 것을 샀다. 바로 자유다. 스스로 원하는 곡을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속도로 써 내려갈 수 있는 자유. 무대 위에서의 환호와 스포트라이트가 꺼진 후에도 그는 그 자유 속에서 또 다른 히트곡을 만들어낸다. 팬들은 그의 집을 상상하며 말한다. 그의 집값은 숫자지만 그가 만든 음악은 마음이다. 스타일 면에서도 영탁은 무대와 일상에서 뚜렷한 대비를 보여준다. 무대에서는 강렬한 색감과 과감한 패션으로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지만 집에서는 평범한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조용히 기타를 잡는다. 그는 화려함보다 진정성을 택했다. 그런 선택이 오히려 그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든다. 광고계 역시 그의 이중성에 주목한다. 최근에는 음료와 스포츠 브랜드의 모델로 활약하며 무대 밖에 건강하고 자유로운 이미지를 강조했다. 그의 집은 숨는 곳이 아니라 창조하는 곳이다. 벽에 걸린 기타와 피아노,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창가에 놓인 녹음 장비, 그리고 밤마다 울려 퍼지는 자작곡의 멜로디. 이 모든 것은 그의 성공이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투자임을 보여준다. 그는 집을 통해 부를 과시하는 대신 음악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한다. 결국 영탁의 집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성공이란 무대 밖에서 어떤 공간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지 않은가. 펜트하우스보다 작은 작업실 한 켠이 더 빛날 수 있다는 것을 영탁은 자신의 삶으로 증명하고 있다. 그래서 그는 5위라는 순위에 올랐지만 그가 남긴 메시지는 숫자를 훌쩍 넘어선다. 그의 집은 단순한 집이 아니다. 그것은 또 다른 무대, 그리고 또 다른 시작이다. 4위 정동원 가장 젊은 선택, 미래를 산 소년. 미스터 트롯 1에서 막내로 등장했을 때 정동원은 단순히 귀여운 트로트 신동에 불과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다.
하지만 불과 몇 년 만에 그는 그 이미지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이제 정동원은 더 이상 어린 아이가 아니라 수십억 원대의 자산을 현명하게 운용하는 젊은 아티스트이자 브랜드로 성장했다. 그리고 그 상징이 바로 그가 소유한 20억 원대의 아파트다. 2023년 불과 16살이던 그는 서울 마포구의 복합문화주거시설인 메세나폴리스 아파트를 전액 현금으로 매입했다. 대출도 보증인도 없는 순수 본인 명의의 계약이었다. 단순한 부동산 거래가 아니라 하나의 선언이었다. 나는 단순한 신동이 아니라 나의 미래를 스스로 설계하는 아티스트다. 메세나폴리스는 연예인과 아티스트들이 선호하는 대표적 레지던스다. 방송국과 가까운 위치, 한강 조망, 철저한 프라이버시 보장, 문화시설과의 접근성까지 갖춘 이곳은 그 자체로 하나의 브랜드였다. 그리고 이제 그 브랜드 속에 정동원이라는 이름이 함께 새겨졌다. 정동원의 집은 단순히 비싼 아파트가 아니다. 그것은 어린 나이에 성취한 자립과 자기 확신의 상징이다. 성공한 가수가 아니라 스스로의 미래를 기획할 줄 아는 청년이라는 정체성을 증명하는 증거이기도 하다. 팬들은 그를 보며 놀란다. 마이너스 16살에 20억 원짜리 아파트를 샀다니.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가 단순한 소비 대신 투자를 택했다는 점이다. 그는 무대에서 번 수익을 과시하는 데 쓰지 않고 장기적인 안정과 가치를 만드는 데 투자했다. 음악적 행보 역시 집의 의미와 맞닿아 있다. 최근 정동원은 트로트에 머물지 않고 발라드와 팝, 심지어 힙합적인 요소까지 시도하며 장르를 확장하고 있다. 트로트 신동이라는 타이틀을 넘어 전방위 아티스트로서의 길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발표한 싱글에서는 섬세한 감성과 성숙한 가창력이 돋보였다. 팬들은 더 이상 어린 소년이 아니다. 진짜 뮤지션이다 라며 감탄했다. 또한 그는 예능과 방송에서도 눈부신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 특유의 솔직함과 순수한 매력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러브콜을 받았으며 선배들과의 케미스트리도 뛰어나다. 무대에서는 진지한 가수지만 방송에서는 여전히 장난꾸러기 소년 같은 매력을 보여주며 세대와 국경을 초월한 사랑을 받고 있다. 스타일은 트렌드를 아는 소년에 가깝다. 무대에서는 화려한 수트와 반짝이는 스타일링으로 무대를 장악하지만 일상에서는 10대다운 자유로운 캐주얼룩을 선호한다. SNS에서는 모자와 후드티, 청바지를 입고 자전거를 타거나 친구들과 어울리는 모습을 공유해 또래 팬들의 공감을 얻는다. 이런 이중성이 그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든다. 정동원의 집은 그의 이미지를 한층 강화한다. 마포의 펜트하우스는 단순히 값비싼 부동산이 아니라 나는 더 이상 단순한 소년이 아니다 라는 메시지다. 전문가들은 그의 집은 투자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브랜드로서 정동원이 완성되었음을 상징한다 고 말한다. 어린 나이에 자신을 브랜드화한 사례는 K-팝과 트로트 전체를 통틀어도 드물다. 팬들 역시 이 선택을 높이 평가한다. 동원이는 이제 트로트 신동이 아니라 글로벌 아티스트로 성장할 준비가 된 거다. 집을 사는 건 돈이 아니라 가치관의 문제다. 그는 이미 어른이다. 댓글과 팬카페에는 이런 반응이 이어진다. 정동원의 선택은 결국 트로트의 미래를 보여준다. 어린 나이에 단단한 자산과 자기 브랜드를 확보한 그는 앞으로 수십 년간 장르를 이끌어갈 주자로 손꼽힌다. 그의 집은 단순한 부자의 상징이 아니라 트로트라는 장르가 더 젊어지고 더 세계화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신호탄이다. 그래서 그는 4위에 올랐다. 집값으로 보자면 상위권이지만 나이와 상징성으로 보자면 단연 압도적이다. 마포의 펜트하우스는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빛나고 있다. 그곳에서 정동원은 음악을 쓰고 내일을 설계하며 새로운 세대를 대표하는 얼굴로 성장하고 있다. 결국 정동원의 집은 우리에게 묻는다. 성공은 나이가 결정합니까? 아니면 선택이 결정합니까? 정동원은 대답한다. 나는 16살에 나의 미래를 샀다. 3위 김호중 청담의 고요, 성대의 폭풍. 서울 강남, 청담동의 조용한 골목 끝. 화려한 간판도, 유리 파사드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 문을 열지 않는 집이 있다.
이 집의 내부는 어떤 방송에도 공개된 적이 없고 기사 한 장의 사진조차 남아있지 않다. 다만 추정만이 무게를 가진다. 청담동 고급 빌라, 시세 약 45억 물결 50억대. 그러나 숫자는 이 공간의 본질을 다 담아내지 못한다. 이 집은 숨는 곳이 아니라 지켜야 할 무대이기 때문이다. 그 무대의 주인은 성악과 트로트를 자유롭게 횡단하는 남자 김호중이다. 그의 커리어는 선국다. 무대 위에서는 성악의 성곽을 세우듯 강인한 발성으로 장르의 경계를 밀어붙이고 무대 아래에서는 트로트의 감성으로 관객의 심장에 조용히 스며든다. 최근 행보만 보더라도 그는 여전히 전진 중이다.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크로스오버 콘서트로 클래식의 무게와 대중가요의 서정을 한 그릇에 담아냈고 라이브 앨범과 리메이크 프로젝트로 호중표 발성의 깊이를 다시 각인시켰다. 전국 투어는 회차를 거듭할수록 완성도를 끌어올리며 매진 소식을 전했고 팬미팅에서는 무대 뒤의 인간적인 호흡을 공유하며 지지층을 더 단단히 묶었다. 예능과 라디오에서는 특유의 낮고 묵직한 톤으로 음악과 삶을 이야기하며 때 그를 둘러싼 소란이 남긴 상처를 기술이 아닌 기품으로 봉합하는 법을 보여주었다. 그의 음악적 방향은 명확하다. 성악적 훈련으로 구축한 공명과 호흡을 트로트의 선율에 실어 서사를 만든다. 그래서 김호중의 무대는 늘 목소리가 풍경을 바꾸는 순간을 품는다. 고음부에서는 성당의 돔처럼 울림이 펼쳐지고 저음부로 내려올수록 유화처럼 두텁고 따뜻한 질감이 생긴다. 최근 협업한 편곡가들과의 작업에서는 스트링과 브라스를 아낌없이 배치해 발라드적 서정 위에 클래식적 격조를 더했다. 이 방식은 팬덤의 감상 문법을 바꾼다. 누군가는 눈을 감고 성악 리사이틀처럼 듣고 누군가는 호중의 트로트를 새로운 장르로 기록한다. 스타일은 극과 극의 공존이다. 레드카펫에서는 블랙 테피터나 세틴의 턱시도로 실루엣의 곡선을 정제하고 무대에서는 라펠이 넓은 더블 브레스티드 수트로 성량의 볼륨을 시각화한다. 반면 리허설과 스튜디오에서는 모노톤 트레이닝 세섭, 운동화, 스냅백처럼 기능적 선택을 즐긴다. 겉을 더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목소리가 의상이 된다. 광고계가 그에게서 찾는 것은 화려함이 아니라 신뢰다. 건강기능식품 클래식 레이블 프리미엄 오디오 같은 카테고리가 그를 택하는 이유는 그의 이름이 확실성을 준다는 점이다. 집. 이 이야기는 결국 그곳으로 되돌아온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 집은 피아노가 놓인 거실과 방음 설비가 갖춰진 스튜디오, 숨 고르기를 위한 명상 공간이 내밀하게 구획되어 있다. 외부로부터 철저히 분리된 이 구조는 그를 보호하는 성체인 동시에 때때로 스스로를 가두는 고요한 감옥이 되기도 한다. 한때 논란과 과도한 관심이 몰아닥쳤을 때 이 집은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는 도피처였지만 동시에 스스로와 대면해야 하는 맹렬한 연습실이기도 했다. 보호와 고립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일, 그것이야말로 김호중이 스스로에게 부여한 가장 어려운 과제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고독 속에만 머물렀던 것은 아니다. 최근에는 후배 보컬 멘토링과 크로스오버 협연 같은 대외 활동을 넓히며 공적 이미지를 재정립했다. 마스터 클래스 형식의 콘텐츠에서는 호흡 공명 발음의 균형을 어떻게 실전 무대에서 구현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기술은 마음을 담기 위한 그릇이라는 말을 반복한다. 음악이 곧 삶이라는 태도, 그것이 그를 다시 무대로 불러낸 엔진이다. 팬덤과의 관계 복원도 눈에 띈다. 공연장 로비의 포토월에서 그는 오랫동안 사인을 하고 셋리스트에 팬들이 사랑한 올드 넘버를 배치해 기억의 온도를 맞춘다. 때로는 관객석으로 내려가 악수를 청하고 때로는 앙코르에서 반주를 줄여 보컬로 홀을 덮는다. 노래로 말하겠다. 는 약속을 무대에서 지키는 방식. 그가 보여주는 건 화려한 사과도 장황한 해명도 아니다. 그저 기술과 성량 그리고 시간으로 쌓아올린 진심이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 보자. 청담동의 그 빌라가 의미하는 것은 단지 자산의 크기가 아니다. 거기에는 일상을 영예로 바꾸는 루틴이 있다. 새벽에 발성 연습, 낮에 편곡 미팅, 해질 벽해 명상,
밤의 레코딩. 소음을 거부하는 벽체 안쪽에서 그는 소리로 세상의 중심을 겨냥한다. 누구에게나 집은 일상의 그릇이지만 김호중에게 집은 예술의 공장이다. 오지 목소리라는 원재료가 들어가 명곡이라는 제품으로 나오는 곳. 숫자는 그 공정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3위라는 순위가 붙는다. 청담동 고급 빌라 약 45억 물결 50억대의 가치. 그러나 진짜 순위는 다른 곳에서 결정된다. 그 집이 그에게 어떤 사람을 만들었는가? 그는 그 집 안에서 무엇을 만들었는가? 때로는 상처와 오해를 견딘 목소리로, 때로는 클래식과 트로트를 녹여낸 편곡으로 그는 논란 이후의 품격을 증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묻고 싶다. 성공이란 모두가 부러워하는 곳에 머무는 일일까? 아니면 스스로를 놓치지 않기 위해 벽을 세우는 일일까? 김호중의 대답은 아마 이럴 것이다. 는 오늘도 내 목소리가 가장 멀리 가도록 가장 조용한 곳에서 준비한다. 고요한 집과 폭풍 같은 성대. 그 사이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3위 김호중이다. 2위 이찬원 강남의 꼭대기 마음의 1층에서 노래하다. 강남 삼성동. 유리와 금속이 반짝이는 하늘길 위로 상징적인 이름 하나가 놓여 있다. 아이파크. 그 중에서도 수십억대의 가치를 가진 고급 레지던스에 이찬원이 산다. 추정 시세 약 48억 원. 숫자만 보면 누구나 감탄할 법한 규모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단순한 부동산의 크기로만 읽히지 않는다. 중요한 건 그가 그곳에서 어떻게 살고 무엇을 지키는가. 다. 이찬원의 성공서사. 특별한 이유는 정상의 높이를 선택했으면서도 말투와 시선은 언제나 낮은 곳을 향한다는 데 있다. 인터뷰에서 그는 종종 이렇게 말한다. 저는 아직도 대구에서 자란 동네 아이 같습니다. 강남의 랜드마크에 살지만 대구의 오래된 집과 골목길의 온도를 잊지 않으려는 태도. 누군가는 이것을 이미지 관리라고 부를지 모른다. 그러나 팬들이 읽어내는 것은 연결을 잃지 않으려는 의지다. 가장 높은 데서 살되 가장 낮은 데서 말한다. 바로 그 역설이 브랜드 이찬원을 공고하게 만든다. 최근 행보를 보자. 이찬원은 트로트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발라드 포크팝의 어법을 섞어 담백한 서정의 확장을 보여주고 있다. 소극장 규모의 라이브에서 선보인 어쿠스틱 편성은 그의 음색을 더욱 투명하게 드러냈고 전국 투어에서는 트로트 정통성 위에 세련된 밴드 사운드를 얹어 젊은 트로트의 방향을 제시했다. 신고들은 화려한 고음보다는 말하듯 부르는 미학에 초점을 맞춘다. 후렴을 과시하기보다 2절 가사의 감정의 전환을 숨겨두고 후반부에서 서서히 끌어올리는 방식. 그가 무대에서 택한 절제는 반대로 객석의 체온을 높인다. 방송과 예능에서도 그는 탁월한 진행 감각을 증명해왔다. 게스트의 말문을 부드럽게 터주고 촬영장의 긴장을 농담 한마디로 누그러뜨리는 능력, 리액션의 타이밍을 정확히 아는 진행자다. 이찬원이 진행을 맡으면 프로그램의 리듬이 일정하게 호흡한다. 그 호흡 속에서 출연자들은 편안해지고 시청자는 정직한 웃음을 얻는다. MC DJ 패널을 넘나드는 활동은 그를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콘텐츠 플레이어로 확장시키는 중이다. 광고계가 이찬원에게 주목하는 지점도 같다. 화려함보다 신뢰와 친화성을 판다. 생활밀착형 제품, 식음료, 금융보험 카테고리까지 러브콜이 이어지는 이유는 내 돈으로 사도 아깝지 않을 인물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수트 차림의 공식 석상에서는 단정하고 브이로그에서는 티셔츠 한 장으로도 설득력을 만든다. 고급과 일상의 경계를 무리 없이 넘나들며 같이 밥 먹고 싶은 연예인이라는 평가가 붙는 것도 우연이 아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 보자. 왜 그는 삼성동 아이파크였을까? 가장 비싸서가 아니라 가장 상징적이라서다. 강남의 아이콘 한가운데에 산다는 사실은 곧 일정 수준 이상의 신뢰와 성취를 증명한다. 동시에 이곳은 방송국 공연장과의 접근성이 좋아 콘텐츠 생산의 허브가 된다. 내 하루를 그려보자. 오전에는 미팅과 작곡 세션, 오후엔 촬영장 이동, 밤에는 라이브 연습. 집은 귀가의 종착지가 아니라 내일을 설계하는 전진 기지다. 내부를 떠올리면
이전의 탑7 고원인 또 다른 질감이 보인다. 제의 집이 보이지 않는 영감의 방이라면 장민호의 집은 주방의 온기, 영탁의 집은 작업실의 자유, 김호중의 집은 고요한 성체였다. 이찬원의 집은 한마디로 조율의 공간이다. 과시 대신 경영, 장식 대신 동선, 현관에서 거실, 스튜디오 코너, 간단한 홈짐까지 이어지는 루틴의 동선이 체력목 관리 콘텐츠를 하나의 선으로 묶는다. 그의 레지던스가 자산이면서도 생활 운영 체계라는 말이 정확하다. 무대 위에 그는 선한 에너지를 입는다. 강한 성량보다 정확한 발음, 가장된 제스처보다 미세한 표정으로 감정선을 조율한다. 팬들이 이찬원 하면 위로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가 결코 한 번에 폭발하지 않기 때문이다. 서서히 쌓아올려 어느 순간 관객 각자의 기억을 건드리는 것, 감흥의 기술. 그는 그 기술을 매 공연마다 업데이트한다. 노래 사이사이에 덧붙이는 멘트, 팬들의 응원법을 존중하는 진행, 셋 리스트의 호흡까지 모든 디테일이 관객 중심 설계로 엮인다. 이 모든 설계의 종착지는 사실 낮은 말의 힘이다. 강남의 꼭대기에 살아도 그는 늘 1층 언어로 말한다.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반찬 이름, 부모님 이야기에 실리는 사소한 애정, 고향 어강이 스칠 때의 미소. 그것은 치밀한 이미지 전략이면서 동시에 진심이다. 높은 곳에 오를수록 낮은 말을 택하는 용기. 이것이 그를 대중의 가수로 남게 하는 핵심 역량이다. 그의 커리어가 보여주는 것은 브랜딩의 고도화다. 값비싼 집을 통해 신뢰를 확보하고 겸손한 말투로 공감을 확장하며 콘텐츠의 일관성으로 재방문을 유도한다. 마치 훌륭한 동네 식당이 매일 비슷한 맛으로 손님을 붙잡듯이 그는 무대 예능 라디오 콘텐츠 전반에서 질서 있는 일관성을 유지한다. 그래서 팬덤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온수는 안심하고 추천 버튼을 누른다. 정리하자. 2위 이찬원의 집은 가장 높은 곳의 집이면서도 가장 낮은 마음의 숙소. 다. 아이파크라는 상징은 그가 쌓아올린 신뢰의 탑이고 그 탑을 지탱하는 것은 대구 골목길에서 배운 말투와 예의다. 부는 위로 쌓이고 마음은 아래로 흘러내린다. 정류 없는 흐름이 브랜드를 만든다. 그래서 이찬원은 오늘도 강남의 창밖을 보며 관객의 1층으로 내려가는 방법을 궁리한다. 높은 곳에서 멀리 보되 낮은 곳에서 또렷이 듣는다. 그 태도가 바로 그가 마이너스 2위라는 숫자보다 더 크게 남기는 성공의 품격이다. 루이 이명웅 하늘 위의 집, 땅 위의 마음. 서울 마포구 복합문화 레지던스 메세나폴리스 앱 최상층 펜트하우스의 한 이름이 새겨졌다. 이명웅. 2023년 그는 약 51억 원이라는 거액을 전액 현금으로 지불하며 이 집을 매입했다. 대출도 없었고 제3자의 이름도 아니었다. 오직 본인 단독 명의. 이 거래는 단순한 부동산 계약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선언이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오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 꼭대기에 서 있는 사람이다. 이명웅의 집은 단순히 가장 비싼 저택일 뿐 아니라 그가 걸어온 서사의 마지막 챕터이자 동시에 새로운 서사의 첫 장이다. 포천의 옥탑방에서 기타를 치며 노래를 만들던 청년이 이제 서울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루를 연다. 창밖에는 한강의 물결이 흐르고 도시의 불빛이 펼쳐진다. 그러나 그가 바라보는 시선은 위에서 아래가 아니다. 여전히 무대와 팬, 그리고 그 눈높이다. 최근 행보는 그 고요한 펜트하우스와 닮아있다. 화려한 포장보다 내실을 택하며 그는 음악의 영역을 넓혔다. 트로트에서 출발했지만 발라드록 재즈의 감성을 흡수하며 한 장르로 묶을 수 없는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구축했다. 콘서트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다. 하나의 드라마이고 하나의 전시다. LED 화면에 팬들의 메시지를 띄우고 사이사이에 직접 쓴 나레이션을 곁들이며 가수 이명웅에서 스토리텔러 이명웅으로 진화하고 있다. 최근 디지털 싱글은 공개 직후 음원 차트를 휩쓸며 국민 가수의 위상은 여전히 진행형임을 증명했다. 스타 이력시 절제된 럭셔리 다. 무대에서는 시그니처인 클래식 수트의 화이트 셔츠 혹은 네이비 톤의 테일러링으로 절제된 품격을 보인다.
화려한 패턴이나 브랜드 로고 대신 한 라인과 섬세한 핏으로 무대를 채운다. 반면 일상에서는 팬들이 선물한 후드티나 티셔츠를 즐겨 입는다. 펜트하우스에 살지만 여전히 소박한 웃음을 짓는 이유, 그것이 바로 임영웅의 브랜드다. 고급과 소박, 두 얼굴이 충돌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공존한다. 팬들과의 관계는 그의 진정성을 가장 강하게 증명한다. 그는 펜트하우스라는 성취에도 불구하고 팬카페에 직접 글을 남기고 공연 후 수많은 손편지에 답장을 한다. 팬들이 그를 영웅시대라 부르는 건 단순한 수식이 아니다. 서로를 지탱하는 세계, 하나의 공동체다. 그의 집이 하늘에 있다면 그의 무대는 땅 위에, 그리고 팬의 눈높이에 있다. 그렇다면 이 펜트하우스는 어떤 의미일까? 인테리어는 과장되지 않았다. 음악 작업실, 거실, 소박한 식탁, 그리고 한강이 보이는 창가. 거기서 그는 가사를 쓰고 편지를 읽고 기타를 튕기며 하루를 정리한다. 이 집은 과시의 공간이 아니라 준비의 공간이다. 한때 작은 옥탑방에서 내일을 그렸던 청년은 이제 하늘에 닿는 집에서 또 다른 내일을 준비한다. 트렌드를 따라가지 않고 스스로 트렌드가 되길 택한 선택. 강남이 아닌 마포를 고른 이유도 거기에 있다. 문화와 예술, 방송국과 팬과 가까운 곳에서 여전히 뿌리를 두고자 한 것이다. 광고와 콘텐츠 측면에서도 임영웅의 브랜드는 압도적이다. 자동차, 금융, 통신, 생활용품까지 그의 이름이 붙으면 매출이 급등한다. 믿을 수 있는 모델이라는 타이틀은 수치로 증명됐다. 그러나 그 본질은 늘 같다. 그는 물건을 팔기보다 신뢰를 판다. 그리고 그 신뢰는 그의 집에서, 그의 삶에서, 그의 팬과의 교감에서 만들어진다. 임영웅은 묻는다. 성공은 얼마나 비싼 집을 가지느냐로 측정되는가? 아마 그는 이렇게 답할 것이다.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진짜 성공은 그 공간 안에서 무엇을 만들고 지켜내는가에 달려 있다. 그의 펜트하우스는 그래서 단순히 비싼 건물이 아니다. 그것은 그가 쌓아올린 브랜드의 물리적 상징이자 팬과 연결되는 가장 따뜻한 달이다. 칠리 집은 모두 달랐다. 김희재는 보이지 않는 집으로 예술을 지켰고, 노는 주방에서 삶의 품격을 요리했으며, 영탁은 자유로운 작업실로 음악을 창조했다. 정동원은 젊은 나이에 미래를 샀고, 허중은 청담의 성체에서 고요와 폭풍을 견뎠다. 이찬원은 강남의 꼭대기에서 낮은 언어로 노래했다. 그리고 임영웅은 하늘 위 집에 살지만 팬과 같은 눈높이에서 노래한다. 집값으로만 따지면 임영웅이 1위다. 그러나 진짜 성공자를 묻는다면 답은 하나로 고정되지 않는다. 각자의 공간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라 이 쌓아온 철학과 브랜딩, 삶의 방식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어쩌면 성공은 숫자가 아니다. 성공은 김희재처럼 보이지 않는 울림을 남기는 것, 장민호처럼 일상의 온기를 지켜내는 것, 영탁처럼 자유를 창조하는 것, 원처럼 어린 나이에 미래를 설계하는 것, 김호중처럼 고요 속에서 폭풍을 준비하는 것, 이찬원처럼 높은 곳에서 낮은 언어를 택하는 것, 그리고 임영웅처럼 가장 비싼 집에서도 가장 따뜻한 다리를 놓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고 싶다. 이 생각하는 진짜 성공자는 누구입니까? 지금까지 충격 공개 미스터 트롯 1타 7가수들의 조호화 저택 랭킹. 진짜 성공자는 누구? 기사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글은 단순히 집값과 순위를 다루는 기사가 아니라 무대 위와 무대 뒤에서 각 아티스트들이 선택한 삶의 방식과 성공의 철학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숫자로만 환산할 수 없는 가치, 곧 그들의 진심과 땀, 그리고 팬들과의 연결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있기에 이런 이야기를 전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진짜 이야기는 화려한 조명 뒤에 숨겨진 진짜 스토리를 발굴해 더 깊고 따뜻한 시선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다음 이야기에서도 변함없는 성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공과 행복 또한 언제나 저희의 응원 속에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